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헌재 관련돼서 마은혁 민명은 위원이라고 하는 발언 한번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는 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하느니 뭐니 하는 이렇게 상의하는 모습이 헌법재판소의 규범력, 소위 기관에 대한 구속력 이런 것에 면책이 되는 사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예, 저희는 뭐 충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적인 행위로 지금 헌법재판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단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행위는 헌법 위반인 사항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헌 사항이 맞습니다. 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우 기자. 네. 지금은 현재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 문제는 수사권이 없어서도 아니고 검찰이 내 편이 아니었어도 아니고 그리고 국정원의 총괄적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말 그대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권한과 권능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제대로 나서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엄청나게 나온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민 절대 다수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이 만약에 이걸 실기해버렸다. 그러면 고스란히 민주당으로 가지. 그래서 국민들이 유혈 사태에 예를 들어서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 지금 누구 책임이냐라는 문제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일 오전까지 지켜보자는 거죠. 예. 민주당은.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움직이겠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탄핵 시기는 더 하루 앞당겨진 겁니다. 지금 한덕수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절차적으로 국무회의의 의결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미 차관회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차관회의에서 안건 심의해가지고 그 장관회의 즉 그 국무회의로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안 올린 거예요. 상권만. 네. 그러면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당장이라도 이제 대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랑 한에 대해서는 명백한 뭐 이를테면 마은영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이 둘에 대해서 자신있게 간다 이건데 우리가 무슨 뭐 똑같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 시점에 저희가 지금 계산기 두드려 봤잖아요. 4월 18일 이전에 이 두 그 임기 만료 재판관이 계속 임무 수행하게 하려면 4월 2일까지는 해결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탄핵 일괄 탄핵과 이 개정안 같이 본회의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선택지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실기했다 그러면은 이번 주말에는 엄청난 집회가 있을 텐데 저는 헌재보다 민주당에 대한 규탄 집회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말씀하니까 민주당 분열시키지 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민주당이 이미 실기를 하고 있다. 이제 상반된 의견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 걱정 크게 안 하고 이렇게 지켜봐도 되죠. 민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예. 결기 있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이라는 이제 공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공식적으로 일관 탄핵에 대한 얘기는 아직 당 차원에서 없었거든요. 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너무 강요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은 헌재의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고려한 다음 스텝까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 뭐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들이 사실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최근에 저희 주변에서도 납세 거부 투쟁 그리고 등교 거부 투쟁, 총파업, 국민 총궐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실행을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항쟁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 과정에 어쨌든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혈 충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관련해서 어쨌든 윤석열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출구는
안 하고 있지만 직무는 정지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고 2차 계엄까지 2차 내란까지 준비하고 있는 2차 계엄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 최악의 상황임을 상정해서 우리가 대응 태세를 갖춰야 된다라는 입장이 저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민항쟁에 대비해서 시민사회 단체와 어쨌든 윤석열의 복귀를 막아내고 2차 계엄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런 연대를 위한 강도도 높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걱정 좀 덜하고 있어도 됩니까?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상황을 정리할 것이냐. 아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질문을 이렇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최상물 동시 탄핵을 하면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스스로 받아 안나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헌법을 지켜야 될 헌법재판소가 자기 스스로 행위에 의해서 소위 국헌문란 행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들을 자기들이 방치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헌재에 대한 공격은 정당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니네들이 지금 헌정을 막겠다,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해놓고 너네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는 행위로 귀결되는 상황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러니까 문영배, 좋아, 5대3이건 6대1이건 6대2건 7대1이건 빨리 결정해 라고 저희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문제의 원인을 계속 민주당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저희는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단결 자체가 저희 공격 방향이 분산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비상식적이고 저희 반헌법적인 행위자들에 대한 분노가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격을 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방법들은 헌재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영배 그 재판소장이 뭐 대행입니다만 무조건 빨리 일정을 해서 본인이 뭐 임시가 뭐고 상관없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야, 저는 그거 되게 위험한 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저는 그렇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논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럼 의견이 기회를 다르면. 잡아라. 아니 기일 잡으라고 강제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지금 우리가 다 얘기하는 게 기회를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기일을 잡는데 기일 잡는 게 중요한 게 윤석열을 아니에요. 파면시키는 결과를 아니, 제가 내어놓는 얘기하자니까 길을 그걸 원하는 알 수 거죠. 없으니까 저희가 헤매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알 수 있으면 저도 그런 게 뭐 하랍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문영배 대행이 아니, 그러면 만약에 가능한 탄핵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기일을 왜 안 잡겠냐고. 그럼 알 수 없다면 네. 그냥 가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거. 그래서 만약에 사- 5대3이 사- 나오면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내가 거꾸로 네네. 질문을 하면 자 그것 때문에 나를 안 잡고 있으면 4월 18일 그냥 가요. 그냥 가는 게 낫다고 판단했겠지. 문영배. 그냥 자 그럴 수도 왜냐하면 있고 대통령에게 복귀의 면죄부를 주는 것보다는 미결정 상태로 끝나서 대통령을 계속 탄핵 상태로 놔두는 게 낫다고 그러면 판단했을 그 수 이야기는 문영배가 만약 그런 상이라고는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일괄 탄핵을 통해 가지고 자 두 사람을 계속 유지시키고 끝까지 마흔역. 내부에서 결론 내고 마흔역 임명을 하고 자 그런 상황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지금 본인은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문영배 지금 소장 직무대행이 오히려 지금 버티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됩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결정이 결국은 필요 없는 거야. 한덕수를 그때 결정할 필요 없었잖아요. 선입선출로 쭉 왔으니까. 근데 그걸 왜 응해줬겠냐.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가 생겼다. 오염 생겼으니까 빨리 마흔역 구원투수 넣어줘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자 거죠. 그러면 마흔역 넣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일괄 탄핵을 다 해버렸습니다. 네. 마흔역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상태라면은 가능하죠. 4월 2일까지 아니 일괄 탄핵을 하고 네. 행정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임명이 마흔역의 불가능하다. 그 대신 마흔역은 임명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 헌재를 유지할 수 있죠. 두 사람의 임기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8인 체제로 가는 것이니 네. 마흔역은 들어갈 수 없다고요. 못 들어가죠. 그 근데 대신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8인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 계속 선고일은 안정해질 수 있는데 6인 체제가 된 상태가 되면 한덕수가 오늘 지금 2명 넣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임당이랑. 그래서 걔네가 어떻게 됩니까? 5대3으로 기각을 시킬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5대3 기각이든 나를 그렇게 되면 먼저 복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문영배 재판관이 나를 정하고 가면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기각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걸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의견이 존재하기도 해요. 그 날을 못 잡는 이유가 불안해서 리더십을 발휘 못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을 김영도 재판관이 지금 나서서 설득해야 된다. 만약에 기각이라는 상황이 와버리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헌법학자나 또는 재판연구관, 헌법연구관 출신들이 내부 상황을 보고 이런저런 분석을 하는 데는 거기서 일단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괄로 갈 것이냐 말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 한덕수와 최상목은 동시 탄핵을 하자. 그러면 2주호로 넘어갑니다. 임명하라. 안 되면 날리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지금 곽의정 동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 유상임. 자, 유상임 네. 장관이 쪽. 자, 그 다음이 조태열로 넘어가는 모양이죠. 네. 네. 조태열까지 가면 조태열은 절대로 본인이 대세에 순응을 하는 스타일이지 거부를 못할 것이다. 그까지만 가면 된다는 의견도 또 역시 있습니다. 백가쟁명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이 상황에서 이런 이제 논쟁 속에서 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수요일 오전이 되면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고요. 예. 뭐 끝까지 저희가 뭐 일괄 탄핵에 대해서는 답을 못 드리겠고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무력화됐을 때 그걸 기정사실화됐을 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가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러니까 저들은 최대한 180일까지 버티려고 할 것이고 그런 작전을 계속 끊임없이 쓰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어쨌든 그 경비계엄을 일으킬 만한 이사회의 어쨌든 그 소동 이런 것들을 유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저희들이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원포인트 개헌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시켜버리는 그런 개헌에 관한 얘기. 대신 그것만 하면 국민적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 뭐 4년 중임 같이 간다거나 또는 대통령의 파면 탄핵을 헌재가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게 하는 내용들을 담아서 국민들을 설득시켜내는 뭐 그러한 어쨌든 이제 그 네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개헌이라는 주제가 지금 이 시점에 나오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저는 뭐 판단을 아니, 잘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못해서 꺼낸 예, 얘기인데요. 이게 우리의 전망치대로 될 수도 있지만 저들이 노림수는 최대한 끄는 걸 것이고 그 과정에 우리가 서두에 헌법재판관 오염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5대3의 이 틀을 우리가 깨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지금 10일 지나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문영배 이미선 퇴임한 뒤에 한덕수가 새로 임명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신혜진 님께서는 걱정을 하시면서 이제 슈퍼챗을 보내줬는데 그 일은 안 생기겠죠. 자, 18일 이후에 두 사람이 퇴임했는데 자, 아니 뭐 그러니까 이미 그 작전을 짜고 있죠. 작전을 저쪽에서. 짜고 저쪽에서 있지만 얘기를 그것까지는 작전은 네. 짜고 있지만 네. 마흔역에 덫에 걸린다고 좀 봅니다. 마흔역을 임명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통령 지분 2명을 이제 임명한다 할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이번 법안 내용에 권한 대행의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놓는 것이죠. 거부권에서 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권한 대행이 그러니까 임명할 수 없다,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명문화하는 것이지 해석상으로도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권한 대행에게 이 나머지 두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거는 꼭 그 헌법재판소법이 통과되어야지만 그 우리 지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아니, 자, 그런데 저것들은 한론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무엇이든 헌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이런 할 거예요. 상황을 무엇이든 다 하기 때문에 논리는 필요 없습니다. 주장만 하면 그걸 받아 쓰는 언론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 논쟁을 붙여서 양쪽이 마치 비슷한 주제로
토론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것처럼 몰고 가는 건 늘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죽하면 국무회의를 갖다 2명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안을 갖다 막 올려놓고 앉아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오염이 되었다. 그 상황에서 5대3을 막기 위해서 지금 문영배 재판관 권한대행이 5대3이면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참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 저는 헌법재판소 이미 끝이 났다. 그리고 국회의 시간, 국회의 권한으로 국민을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야 정말로 어떻게 되겠느냐.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